네, 언제나 든든한 시간이죠. 닥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의학 박사 변기원 원장님과 함께 알찬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닥터 플러스에서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율신경계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이 자율신경계인데요. 네. 내가 잠을 자더라도 맥박을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혈압을 유지하는 등 많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이 다 자율신경계에서 조절하는 건데 이것이 고장났을 때는 우리 인체에서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율신경계 실조의 증상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 플러스에서는 한의학 박사 변기원 원장님과 함께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사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그리 익숙한 병명은 아니거든요. 어떤 병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흔히 화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화병이라는 것이 이제 양방적으로는 자율신경계 실조증이고요. 한의학적으로는 화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동이 고장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네. 실질적으로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인가라고 알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이 뻑뻑하면 눈물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계에서 하는 일인데요. 내가 잠을 잘 때 심장이 뛰지 않으면 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율신경계가 내가 잠을 자더라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고장났을 때 네네. 뭐 여름에 굉장히 더운 날씨에 춥다고 오버를 입고 오기도 하고요. 아. 추운 겨울에 너무 덥다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뭐 혈압, 호흡, 체온, 맥박이나 식욕 같은 몸의 각 기능을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자율신경계인데 이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은데 보통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발병하게 될까요?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하고 부감신경이 있습니다. 네.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소처럼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네.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시소니까 부감신경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마치 강도가 목에다 칼을 댄 것 같은 그런 긴장된 증상이라서 네. 불안하고 초조하고 가슴 뛰고 입 마르고 열 오르고 잠 못 자고 뭐 심지어는 두통, 어지럼증, 공황장애 이런 증상도 다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고요. 네네. 반대로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흥분될수록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네. 손발이 차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소변을 자주 보고 땀이 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네네. 크게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요?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곳 그 자체가 뇌 문제이기 때문에 네. 뇌의 자원의 불균형이 깨졌을 때 네. 자율신경계에 실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장이 좋지 않았을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생소하게 들을 분이 많이 계시지만 네. 장과 뇌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뇌의 그 자율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장이 좋지 않거나 뇌가 불균형을 갖게 되는 거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보통 스트레스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스트레스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흥분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뿐 아니라 음식이 주는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단 음식이라든지 인스턴트 같은 음식이 뇌의 불균형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뇌를 보호하는 그런 막이 있는데요. 네. 그 막을 뚫고 들어가서 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가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바로 화병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뇌와 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자율신경이 이상을 초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과 뇌는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이렇게 동시에 영향을 줄까요? 예, 그러면 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우리 뇌는 보시다시피 작은 뇌가 있고 큰 네. 뇌가 있어서 왼쪽 오른쪽이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네.
그 마치 왼쪽 뇌 오른쪽 뇌가 하는 역할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과 같습니다. 네. 아버지는 돈을 벌고 어머니는 그 번 돈을 쪼개서 쓰는 역할이라서 왼쪽 뇌는 주로 부분적인 일을 처리하고요. 네. 오른쪽 뇌는 전체를 보는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 네네. 아버님, 어머님이 밤에 이야기를 해서 돈을 네.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듯이 네네. 좌뇌 우뇌가 가운데 연결고리인 뇌량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네. 협응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바로 뇌 줄기, 브레인 네. 스템이라고 하는 네. 뇌의 줄기 중에 네. 교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왼쪽 뇌는 왼쪽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네. 오른쪽 뇌는 오른쪽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데 네네. 이것이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 네. 이것이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잘 살지만 대화가 없다면 그 집이 불행한 것처럼 이 그렇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아까 그 장과의 연관성은 어떤 게 있길래 뇌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아, 우리 뇌는 이렇게 자율신경계라든지 네. 전두엽은 사고인지, 감정조절 이런 역할을 하고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너무 중요해서 뇌를 보호하는 막이 있습니다. 네네. 그걸 이제 비비비라고 그러는데요. 네. 뇌혈관 보호 장벽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것이 있어서 모든 외부의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대부분의 약물을 차단했는데 네. 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 비비비라는 막이 구멍이 뚫어지게 되면서 그래요? 그 단 음식이나 단 과일, 유제품 밀가루를 먹었을 때 네. 우유에 있는 카제인과 밀가루, 글루텐이 뚫어진 비비비를 뚫고 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 특히 이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이 교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자율신경계 실조증이 올 수 있고요. 전두엽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요새 말하는 ADHD라고 해서 네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 심부에 있는 이런 기저액으로 가게 되면 그 근육의 톤이 조절이 안 돼서 떨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뇌와 장이 연관이 굉장히 깊다는 거를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뇌와 장의 연관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의 경우에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다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특정 성별에 좀 더 걸릴 확률이 좀 높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감성이 예민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여성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도 여성분들이 거의 남성보다 한 두세 배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세 배나요? 네. 아니, 민감한 게 죄는 아닌데 이게 네. 결국에는 이렇게 화병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그럼 네. 대체 여성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길래 이렇게 발병 확률이 높나요? 예, 일단은 정신적 스트레스죠. 네. 뭐 주부라면 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의 양육 문제, 돈 문제, 뭐 시댁 문제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네. 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네. 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네네. 평소에 이제 그 교감신경이 이런 자율신경계가 평온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네. 그래서 장내에 유해균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이미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확 뒤집어지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뜩이나 좀 장이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스트레스까지 많이 받는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남성분들에 비해 두세 배 정도는 발병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좀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기면 보통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불안감, 불면, 두통,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뭐 MRI나 CT상으로 검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워하시고요. 또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사라든지 변비가 반복되기도 하고요. 아. 또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네. 소변을 자주 보기도 하고요. 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요. 또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는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손발이 차다라는 그런 증상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아. 근데 우리 사실 손발이 차거나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한다고 해서 아, 내가 자율신경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 좀 본인이 직접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자가 증상이 있는데요. 네. 휴식을 취해도 몸이 무겁거나 네.
특별한 원인이 없이 머리가 무겁고 띵하거나 아니면 어깨가 잘 뭉치고 뻐근하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울렁거린다. 잘 때 코를 골거나 이를 간다. 잠드는데 오래 걸리고 자도 도중에 잘 깨고요. 네. 설사 변비 등이 교대로 반복되고 화를 잘 내고 신경질적이다. 손발이 차고 잘 붓는다. 네. 또 눈이 자주 피곤하다. 음. 시야가 흐릿해지고 식욕이 없다. 네. 위부에 불쾌감이 있고 소화가 안 된다. 항상 불안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 몸의 통증을 평소보다 더 많이 느낀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긴장되고 식은땀이 잘 난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15개 항목 중에 네. 8개 이상에 해당이 되면 자율신경계 실조증이 의심되니까 반드시 아. 의료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꼭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반 네. 이상이면은 자율신경 실조증 좀 의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증상들이 한 개씩만 나타나진 않고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예,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교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이 있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증상은 다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사실은 분류를 해보면 다 똑같은 교감신경이 흥분이 아. 되고 부교감신경이 떨어진 그런 상태인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어저께는 소화가 안 되더니 오늘은 뭐 팔이 저리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요. 네. 다음 날은 손발이 유난히 차고 기분이 좋지 않고 그 다음 날은 또 눈이 침침하고 아프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요통이 있거나 변비가 생기기도 하는 식으로 하루하루 증상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원장님 혹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같은 증상이 오기도 할까요? 네, 이 생리라는 것도 다 뇌에서 호르몬 조절에 의해서 오는 건데 네. 자율신경이 조절이 되면 이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그 호르몬 대사가 깨지면서 무월경도 올 수 있고요. 또 장과 연관되어 생리통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을 때 이제 불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 자율신경계 실조증은 꼭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기에 치료를 해서 올바르게 행동을 하셔야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교차로 일어나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을 의심해서 병원을 내원한 환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점점 미뤄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치료를 좀 방치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치료를 안 하는 이유는 이 네. 계속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거나 아프면 병원을 갔을 텐데 그쵸. 좋아졌다가 없어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장애와 관련해서 자율신경계가 유사합니다, 증상이. 네. 흔히 얘기할 때 갱년기 장애라면 뭐 열이 오르고 입 마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율신경계 실조증도 똑같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열이 오르고 입 마르고 가슴 답답하고 잠 못 자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네. 내가 자율신경계 실조증 장애인지 아니면 갱년기 장애인지를 이제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생리를 한다면 네. 그리고 나이대가 아직 뭐 40대 초반이라면 네네. 이것은 자율신경계 실조증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폐경이 됐다면 이것은 이제 갱년기 장애로 볼 수 있겠는데 네. 사실은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네. 일단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이 갱년기 장애가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네. 일반적으로 자율신경계가 잘 조절되는 사람에 비해서는 증상이 네. 거의 10배 이상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갱년기 장애로 고생을 아주 많이 하시죠. 그 아. 기간도 길어지고 네. 막 여름에도 그냥 굉장히 열이 나고 네네. 춥고 겨울에는 덥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네네. 겨울에도 에어컨 틀고 있는 네. 그런 그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 갱년기가 정말 그 집안의 화가 될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증상이기도 하잖아요. 여성분들은 정말 우울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증에 동반이 되면 10배 이상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이렇게 둘이 비슷하게 증상을 나타내고 영향을 줄까요? 어차피 자율신경계 실조라는 것은 네. 자동이 고장 나는 거고요. 네네. 갱년기 장애도 이제 여성에게 나오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나오다가 갑자기 끊어지면서 변화가 네. 생기는 건데요. 네. 그 증상이 아주 비슷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 호르몬을 맞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장이 좋은 사람이 이제 여성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는 간에서 해독이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장이 안 좋은 사람이 네. 여성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는 네. 뭐 이제 다른 암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부작용도 심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내가 자율신경계 증상인지 아니면 갱년기 장인지를 알고 식이요법이라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정말 중요할 텐데 사실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좀 오히려 힘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적절한 치료가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곳이 뇌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뇌는 비비비라는 막이 있어서 이것이 모든 약물을 차단하고 바이러스를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통해서 사실은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조절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네, 약을 네. 먹어도 효과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치료가 늦어지기도 하는데 뇌는 자극이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자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BBB가 장이 좋지 않아서 BBB가 뚫렸을 경우에는 네. 장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BBB라는 네, 네. 뇌혈관 보호 장벽이 막히게 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야지만 음식이 뇌에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네. 이미 떨어져 있는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진 그런 상태는 네. 뇌 재활 운동이라는 네, 네. 운동을 통해서 낮아져 있는 쪽에 뇌의 기능을 올리는 치료로 말미암아 네. 자율신경계의 조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외에도 또 치료가 늦어지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대부분 이제 최악의 경우는 네.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됐을 때는 뭐 조울증이라고 하는 네. 그런 증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식이요법과 아울러 정확하게 내 상태가 어느 상태인지 그렇게 봐야 되고요. 공황장애라든지 조울증 이런 것이 그 자율신경계 실조가 극도로 안 된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위장장애로는 뭐 만성위염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같이 병행해서 이제 네.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원장님 그 자율신경 실조증은 CT나 MRI를 통해서 이렇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증상은 계속 나타나는데 검사했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정말 답답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보통 어떤 검사를 통해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증을 진단하시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사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보고 듣고 맥을 보고 이제 만져서 진단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이제 얼만큼 혈액 내에 산소 포도가 있는지 뇌에 필요한 것이 영양산소 자극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검사도 하게 되고 뇌의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눈을 통해서 뇌 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네. 안구 운동 검사라든지 그리고 시각과 청각에 대한 그런 자극이 주었을 때 얼만큼 빨리 반응을 하는지 네. 그런 시청각 인지 검사라든지 또 운동 조절 능력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계가 얼만큼 잘 작동되는지를 보게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가장 중요한 체질이라든지 네. 장내 환경이 어떤지 유해균은 많은지 네. 아니면 유당분해 요소는 있는지 밀가루에 대한 글루텐 민감도가 있는지 등을 봐서 네. 체질과 장의 상태와 자율신경계의 조절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네.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보통 어떤 치료 과정이 이루어질까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장이 좋으냐 나쁘냐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장이 좋지 않은 경우는 유전입니다. 유전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어머니 아버지 중에 누가 장이 나쁜 경우에는 그 자녀분이 반드시 이런 자율신경계 실조증 증상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의 상태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체질이 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해서 이제 장이 나쁘다. 그런 경우에는 자율신경계가 급한 게 아니고요. 네. 음식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장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한약을 먹는다면 세 단계로 나눠서 먹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그 장에 곰팡이균을 죽이는 약을 먹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유당 분해 요소가 생기는 약을 먹게 되고요. 네. 세 번째는 그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약을 먹게 됩니다. 음. 그것을 통해서
BBB가 막히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뇌 재활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우리 눈이라는 것은 대뇌의 12개 신경 중에 3번, 4번, 6번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라서 네. 특히 눈의 움직임을 통해서 낮아진 뇌의 기능을 재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아까 장애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한약 외에도 혹시 뭐 식이요법 같은 치료가 병행되기도 할까요? 식이요법은 사실은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고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아, 그래요? 식이요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예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아, 네. 혹시 선생님이 뒤죽박죽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뒤죽박죽이요? 뒤죽박죽. 네, 뭐 그냥 상황이 막 어지러져 있고 예, 뭐 예. 난감할 때 뒤죽박죽이다라고 하죠. 예. 흔히 이제 본인이 장이 안 좋다는 것을 본인이 거의 대부분 자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유산균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 외에 간식으로 또 과일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일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먹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단 음식, 단 과일은 장의 네.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 단과일은요? 네, 예. 아, 그러니까 유산균은 좋은 균을 넣어주는 거고요. 특히 뭐 단과일, 사과, 수박, 뭐 참외, 복숭아 이런 네. 것들은 나쁜 균이 먹이를 주는 것이니까 좋은 균과 나쁜 균을 같이 먹이를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아, 뒤죽박죽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장의 회복을 위한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건강한 편식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너무 놀라운 시간인 것 같아요. 뒤죽박죽의 의미도 새로 알게 됐고, 그렇게 단과일이 오히려 몸에 장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편식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의 완치도 가능할까요? 예, 사실 완치는 말 그대로 완전한 치료잖아요. 그렇죠? 완전이라는 것은 사실 신의 영역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완치가 된다는 것은 너무 좀 무책임한 말인 것 같고요. 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좋아져서 굉장히 행복해하고요. 네네. 예를 들면 체질이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인데 네. 장이 좋지 않아서 이제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장이 좋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부교감신경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나타나는 증상은 마치 소음인처럼 나타나요. 아, 소화가 안 되고 추위를 타고 잠을 못 자고 이러면 이제 대부분 네네. 소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장을 치료하게 되면 오히려 열이 나면서 원장님 왜 이상해졌어요 몸이 네. 왜 갑자기 덥죠? 이런 네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원래 체질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의학의 치료는 치미병에 있습니다. 네. 미리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장점인데요. 우리 한약은 이제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먹어서 검증된 그런 약이지 않습니까? 네. 마치 우리가 식탁에서 된장, 고추장을 계속 대대로 먹어왔듯이 네. 이런 한약은 그런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약의 효과가 좋다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방 돌팔이들이 굉장히 많이 양성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체질 감별과 장의 상태를 조절해서 약을 썼을 때는 네. 엄청난 효과가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해무득하다 보니까 네. 한 방에 불신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네네. 무엇보다도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네. 그래서 장의 상태가 어떤지, 체질은 어떤지, 자율신경계가 현재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해서 네네. 이제 약을 쓸 사람은 약을 쓰고 아니면 뇌 재활 운동을 할 사람은 뇌 재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 딱 전문가를 잘 찾아서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경우 꽤 많다고 하시는데 이런 증상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지 마시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도 알찬 정보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